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중에서 국민의 3대 주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은 국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뜻하는 것으로 국민의 3대 주권은 투표권, 저항권, 행명권이다. 투표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행명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네, 다음은 민주주의 3대 원칙. 민주주의 3대 원칙에는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 해당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행복 추구의 원칙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 존엄의 원칙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 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절대 공평의 원칙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국민 누구에게나 수입과 담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는 절대 공평의 원칙은 단지 세금 부과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를 분배하는 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 국가가 이룩한 부를 고루 분배받아야 절대 공평의 원칙이 지켜지고 행복 추구의 원칙도 보장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3대 원칙. 자본주의 3대 원칙으로는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소유권 절대 원칙은 개인에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허용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이 이에 간섭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근대 민법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소유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추가되어 개인 소유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 관계의 행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으로 자본주의 초기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이 원칙에도 제한이 따른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기의 고의, 가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근대 민법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과실 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근로자 재해 보상,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네. 국민의 3대 주권과 민주주의 3대 원칙을 읽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신정주의와 종산주의. 신정주의. 신인인 내가 다스리는 것을 신정정치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온 자가 직접 하늘의 뜻인 공의로서 다스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정주의는 하늘에서 온 신인이
하늘의 뜻인 공의와 섭리에 따라 행하려는 정치이다. 나의 신정정치는 신인인 내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란과 같이 신을 대행하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보다 우위에 서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그런 신전정치와는 다른 것이다. 본신 본태양 신인의 신정정치는 진태양과는 달리 가태양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빛을 비추어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한다.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부익부, 빈익빈, 환경오염과 지구 파괴, 기아, 난민, 전쟁과 같은 지구촌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공존공영의 선하고 아름다운 화이부동의 대동세계, 지상낙원을 구현하게 된다. 말하자면 하늘의 뜻인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신정정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를 통일하여 내가 세계 황제가 되면 나의 통치 하에서 지구촌은 태평신대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의 소원이죠. 태평신대란 신이 직접 다스려 펼쳐지는 태평성대라는 의미다. 나의 신정정치 하에서 지상에는 차별이 없고 불공평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사라지며 국경 없는 하나의 통일 세계가 실현된다. 굶어 죽는 자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된다. 신정정치는 하늘의 뜻에 따라 신인이 하는 정치이다. 인간 세상의 용어를 빌리면 정치가 종교가 결합된 행태이다. 정치는 살림하는 것이고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행해질 것이고 국민들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 공영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둘이 분리되면서 정치는 국민보다도 특권층 위주의 정치가 되고 사람들은 이웃도 모르고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종교는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본연의 종교이고 나의 신정정치에 있어서는 종교 대신 이 자리에 공의를 펼치는 우주 섭리가 들어간다. 민주정치의 한계.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정치로 다수결의 방법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이다. 얼핏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생각된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문제가 많다. 중요한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흐르기 쉽다. 대중의 결정이 탁월한 경우보다는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중은 누군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특정한 결정이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선동하는 경우 거기에 쉽게 말려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런 경향이 있죠. 특히 굉장한 힘과 파급력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방송이 특정 세력에 정악되어 정보 왜곡이나 편향된 보도 등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다면 그 폐해란 심각하기 짝이 없다. 그렇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그 방식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언론과 방송은 그대 정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보도와 방송을 일삼아 국민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언론, 방송의 이러한 태도와 행위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동당한 국민들이 여야 그대 정당 후보만 계속 뽑아 말이 좋아 민주정치이지 실상은 특권층에 의해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정치, 선동에 의한 중우정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신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